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 계속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인간과 자연은 서로 촉진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없고 또 현재로서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니까요. 자연하면 뭐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곳곳마다 자연의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길가에 늘어진 나무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파란 하늘, 전부 다 자연이죠? 자, 그럼 오늘의 수업에서는 이런저런 자연들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어휘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지, 대륙, 산맥, 들판, 사막, 동굴, 화산, 대양, 빙하, 폭포, 호수, 샘, 펼쳐지다, 떨어지다, 폭발하다, 수려하다, 광활하다, 장엄하다, 황량하다, 거칠다, 메마르다. 자, 오늘의 어휘에서 명사는 전부 자연에 관한 명사들이네요. 이런 명사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명사 말고 나머지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펼쳐지다 보겠습니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만한 상태로 나타내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폭발하다, 힘이나 열기 따위가 갑작스럽게 퍼지거나 일어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려하다, 빼어나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의 생김새나 어떠한 풍경을 수려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다음 광활하다, 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다라는 뜻이죠. 장엄하다, 씩씩하고 웅장하며 위험있고 엄숙하다라는 뜻이죠. 의미를 보시면 보통 사람한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 장엄하다라는 것은 큰 광경에 많이 쓰여요. 어떠한 큰 경치에 쓰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어냈을 때 사람한테 쓰이기도 하죠. 다음 황량하다, 황폐하여 거칠고 쓸쓸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거칠다, 땅이 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사짓기에 부적당하고 지저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성격에 쓰일 때는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르다, 땅이 물기가 없고 기름지지 않다. 이 어휘는 사람의 감성이 메마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감성이 메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희로애락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많이 기뻐하지도 않고 또 많이 슬퍼하지도 않고 항상 무덤덤한 사람들을 감성이 메말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본문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기가 없고 기름지지 않다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어휘를 익혔으니 아래 어휘에 관한 연습 문제를 같이 볼게요. 1. 다음 표현을 익히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자, 먼저 칸에 있는 어휘들을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육지, 대륙, 산맥, 들판, 사막, 동굴, 화산, 그리고 대양, 빙하, 폭포, 호수, 샘, 온천 이렇게 했죠? 네, 다음 표의 가운데 보시면 펼쳐지다, 떨어지다, 생기다, 폭발하다,
솟다 이렇게 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명사들이 가운데에 있는 이 동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셔야겠죠? 자, 다음 오른쪽을 볼게요. 수려하다, 광활하다, 장엄하다, 황량하다, 거칠다, 메마르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는 전부 형용사네요. 자, 이런 형용사들은 어떤 명사를 형용하고 있는지 아셔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방금 전 우리가 공부했던 어휘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휘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먼저 표의 가운데에 있는 펼쳐지다부터 볼게요. 펼쳐지다라고 생각하면 평면에 펼쳐진 모양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육지나 대륙, 산맥, 들판, 사막 전부 다 펼쳐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떨어지다죠? 떨어지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폭포 같은 것이 있겠죠? 자, 다음 생기다 볼게요.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굴이나 화산 같은 경우를 생기다와 연결할 수 있죠? 자, 다음 폭발하다. 뭐가 폭발할까요? 네, 화산이 폭발하죠? 네, 다음은 솟다예요. 무엇이 솟을까요? 네, 높이 솟은 산맥이겠죠? 그리고 샘도 솟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형용사들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수려하다. 보통 풍경이나 사람의 생김새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에 관한 풍경에는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광활하다. 아주 넓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나 들판이나 대륙이나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다음 장엄하다. 이것도 역시 대자연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황량하다 이 형용사는요. 굉장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쓸쓸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나 들판이나 이런 어휘들을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거칠다. 네, 뭐가 거칠까요? 그렇죠. 동굴의 벽이 아주 거칠겠죠? 그래서 동굴, 화산 전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메마르다. 메마르다는 물기가 없고 기름지지 않다라는 뜻이므로 아무래도 사막이나 이런 경우에 쓰실 수 있겠죠? 어휘를 간단히 연결해 봤는데요. 방금 연결한 어휘의 사고방식대로 여러분들은 빈자리에 한번 써넣어 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 멀리 시야가 닿는 곳에 길쭉한 산맥이 펼쳐져 있고 산맥 끝나는 곳에는 메마른 모래 가득한 사막이 이어져 풍경은 광활하고 황량했다. 자, 첫 번째, 길쭉한 산맥이 어떻게 말할까요? 네, 아까 산맥은 펼쳐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펼쳐져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빈자리 보시면 메마른 모래 가득한 자, 모래가 많으면 뭘까요? 네, 그렇죠. 바로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길쭉한 산맥과 모래 가득한 사막이 있어요. 그 풍경은 어떨까요? 네, 아주 넓겠죠? 그래서 광활하고
황량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시야가 닿다, 看得见的意思. 길쭉하다, 稍长,瘦长的意思.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那远处视野能触及的地方，或者说能看到的地方，细长的山脉绵延展开，山脉尽头连接着遍布贫瘠沙子的沙漠，风景广阔又荒凉.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봉우리는 주변 산에 비해 유독 기묘한 바위와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아 수려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뚜렷한 하나의 산줄기가 곧게 뻗어 있는 데다 그 우뚝 솟은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첫 번째 빈자리 보시면 기묘한 바위와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다고 했죠? 그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이런 모습을 수려하다라고 쓰실 수 있죠? 참 아름답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빈자리 보시면 산줄기가 곧게 뻗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한 모습은 장엄하다고 했어요? 네, 산줄기가 우뚝 솟았겠죠? 그래서 솟은 모습은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볼게요. 봉우리, 山峰的意思. 유독, 唯独的意思. 기묘하다, 奇妙的意思. 소나무, 松树的意思. 산줄기, 山林,山脉的意思. 뻗어 있다, 延伸着的意思. 대다가, 表示添加.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这个山峰相比周边山，唯独有很多奇妙的岩石和美丽的松树，所以秀丽的样子吸引着眼球。而且清晰的一个山岭挺直的延伸着，加上高高耸立的样子，甚至很壮观。자,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눈밭의 만년설과 손에 잡힐 듯 보이는 화산의 분화구에서 뿜어내는 유황, 그리고 노천, 온천은 캄차카에서 즐길 수 있는 때묻지 않은 자연일 것이다. 첫 번째 빈자리 보시면 빈자리의 뒷부분에 분화구에서 뿜어내는 유황이라고 했죠? 자, 유황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분화구가 있기 때문에 화산이죠. 그래서 화산에 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빈자리 보시면 노천 무엇은, 저도 사실 캄차카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노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천이라고 쓰시면 돼요. 캄차카에는 노천,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기에서 눈밭, 雪地的意思, 만년설, 万年雪的意思. 손에 잡힐 듯, 直译是如握手中的意思，在这里形容真真切切。분화구, 喷火口的意思。뿜어내다, 喷出、放出的意思。유황, 硫磺的意思。노천, 露天的意思。때묻지 않다, 直译是不沾染污垢、不被污染的意思，也可以理解为一尘不染。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雪地的万年雪和真真切切看得到的火山喷火口中喷出的硫磺，还有露天温泉，应该是在勘察家可以享受到的没有被污染的自然。자, 계속해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강은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세찬 폭포와 만나 큰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가 종국에는 광활한 바다인 대양에 닿았다. 첫 번째 빈자리 보시면 이 강은 절벽에서 어떻게 내릴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져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빈자리 보시면 세찬 무엇과 만나 큰 물줄기를 이루며 라고 했죠?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물줄기를 이룰까요? 네, 그렇죠. 물과 물이 만나야겠죠? 그래서 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앞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폭포라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폭포와 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큰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가 종국에는 광활한 바다인, 자, 광활한 바다는 뭘까요? 그렇죠. 대양이죠. 그래서 대양에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가로지르다, 横穿的意思. 절벽, 悬崖的意思. 채차다, 强有力的意思. 종국, 结局的意思.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说，横穿田野的江遇见从悬崖落下来的强有力的瀑布，形成了大的水流并流去，最终抵达了广阔的大海及大洋。 자, 어때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쓰셨나요? 자, 그러면 이 어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습 문제 2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2. 다음 사진을 보고 설명한 후에 여러분이 아는 곳 가운데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묘사해 봅시다. 약간 어렵죠? 자, 먼저 사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사진 속에 어떠한 자연이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하셨나요? 사진 속에는 무엇이 있죠? 네, 파란 하늘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강도 있고, 나무들도 있죠? 네, 많은 나무들이 무엇을 이루었죠? 네, 숲을 이루었죠? 그리고 강을 보시면 산과 하늘의 풍경이 강에 비춰졌죠?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 누구는 산맥을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였다. 하나하나의 중첩된 산맥에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기 때문이다. 강 위의 산맥은 나무들의 장식으로 더 수려한 자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겨울에 눈에 덮인 산의 모습은 대지에 옷을 입혀준 듯한 모습이었다. 산은 전기가 있어서 눈과 마음을 모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호수에 비친 이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장엄 그 자체인 것 같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묘사해 보세요. 자, 이 그림의 풍경 말고 내가 가봤던 자연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한번 써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장가계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태 타봤던 산 중에 장가계가 제일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장가계의 산맥은 다른 산맥들이랑 약간 달랐어요. 험준하면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산맥의 모양은 사람의 모습도 있고 거북이의 모습도 있었으며 촛불 모양의 산맥도 있었어요. 안개가 낀 사이로 비스듬히 보이는 산맥들은 그림이나 사진 속에서 봤던 것보다 더 장엄하고 수려했어요. 등산을 하다가 내려다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라왔어요. 자, 저는 장가계에 대해서 썼는데요. 영화 아바타 속에서도 장가계의 산맥이 등장하죠? 그만큼 장가계가 정말 장엄한 곳이더라고요. 자, 다음은 장백산 폭포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저는 장백산 폭포를 본 적이 있어요. 난생 처음 보는 폭포라 쳐다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지요. 폭포의 높이는 꽤 높았는데 물줄기가 그리 굵지는 않았어요. 폭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 아주 멀리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차가운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사람들이 큰 다짐을 할 때 꼭 폭포 밑에서 하잖아요. 왜 그런 장면을 설정했는지 폭포를 보니까 바로 느껴졌어요. 높은 산에서부터 떨어지는 물줄기에 과거를 씻어내고 그 장엄함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 싶었어요.
거대한 자연이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장백산의 폭포에 대해서 느낌을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어휘 수업에서는 자연의 유형에 관해서 배웠어요. 자연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는 자연에 살고 있죠? 자, 오늘의 내용은 참 적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겠죠? 네, 한번 열심히 적어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